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조금 전 오전에 탈당 의사 밝혔습니다. 윤 의원 기자들에게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요 탈당하면서 죄송한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할 말은 있지만 검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밝히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어떤 부인으로 들었거든요. 의원님은 두 분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러나 그 녹음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이 말이 그대로 들릴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전 국민이 공개된 녹음을 사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국민들한테 별로 귀나 가슴에 꽂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예. 지금 불행한 거죠. 예. 의원님은 그렇게 보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역시 방송 기자를 오랫동안 하셨고요. 그래서 이 녹음이라든가 녹취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녹음이나 녹취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전화 녹음을 한 거고요. 그 전화기의 임자가 말하자면 이정근 사무부총장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녹음을 전적으로 검찰에 갔다가 협조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본인이 어디다가 지금 없어졌다고 얘기를 해놓고 9월 30일에 구속이 되고 10월 19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9일에 친정엄마 집에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정엄마 집에 예전에 쓰던 전화기가 있다는 것을 검찰도 모르죠. 거의 신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인데 이것은 본인이 얘기하지 않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얘기고요. 본인이 8월 폭우 때 전화기를 분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것을 친정엄마 집이라고 떡콕 집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녹음 그러니까 이정근 씨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녹음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그런 얘기를 지어내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 두 의원들이 오늘 탈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의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늦었다 그렇게 보십니까? 좀 실기했죠. 사실 그 녹음이 공개된 지가 좀 지났고요.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는데 자진 탈당 얘기가 가장 의견이 많았다고 보고요. 특히 박광원 의원이 이렇게 압도적인 표로 1차에서 원내대표로 당선된 것은 이 더블 리스크 그중에서도 최근에 벌어진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이 박광원 원내대표를 1차에서 바로 선출하게 된 계기고 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원들이 특히 초재선 의원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를 지역에서 듣고 일반 국민들로부터 듣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탈당 요구가 그렇게 계속 이어왔다고 하시고 지금 봐서는 좀 실기했다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당사자 의원들은 왜 그렇게 주저주저했을까요? 그게 참 궁금하네요. 이게 탈당을 하게 되면 일단 당의 그 보호막을 벗거든요. 벗게 되고 또 수사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체포동의안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이 외투를 벗어버리는 게 한데 혼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역시 겁이 난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다닙니까? 다 비슷하죠. 수사를 받는 것은 누구나 받고 싶지 않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누가 검경 재판소에 가고 싶겠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 어제 그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스스로요. 그거는 의원이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그걸 쭉 생중계로 봤는데요. 왜 갔는지는 짐작이 가요. 그런데 그렇게 서초동에 가서 쇼를 했어야 됐을까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 것은 아마 틀림없이 그 전날쯤 해가지고 변호인하고 검찰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가고 그 그림이 나오리라는 것을 예. 거의 100% 알고 갔을 텐데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을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국민들하고 아마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사인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을 텐데요. 예. 그게 제대로 전달이 잘 됐을 것 같지 않고요. 다만 한 가지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어떤 거죠? 구속의 요건 중에 도주 가능성 문제는 어저께 그건 하나 지원했습니다. 증거인멸 도주할 때 그 그렇죠. 도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도주의 가능성 그것이 이제 구속 요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증거인멸 부분은 어저께 오히려 불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주의 가능성 하나는 완전히 지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뭐 이회창 뭐 전 총재 시절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황교안 전 대표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 우연히 지금 법조인들이에요. 이회창, 예. 황교안, 송영길 예. 다 법조인인데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더 내용을 잘 알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구속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단기적인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빤한 거죠. 그리고 이제 대국민 메시지 정치인으로서 국민 여론에 호소를 한다라는 그런 정치적 목적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 이회창 총재도 못 들어갔고 그 황교안 대표도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물론 검찰은 이런 정치적 거물들이 오기 때문에 현관에서 발도 못 들이게 하고 돌려보내는 어제 같은 그게 일환이고요. 이 안은 여기까지 오셨는데 부차장 검사장은 좀 곤란하고 부차장급이 차 한잔 하시죠. 근데 이랬자 차 한잔 하시죠 하고 올라갔을 때 이제 문제는 그게 공개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지도 않은 얘기 내지는 논리적으로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얘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것은 안 하려고 애를 써서 이 안은 어저께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그 대국민 메시지, 대국민 발언 뭐 말씀하셨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의원님? 거기서 뭐 얘기 쭉 한 건 뭐 기대했던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그러나 옆 사람 수사하지 말고 밑에 사람 수사하지 말고 나를 구속해달라. 이게 약간 좀 이율배반적이죠. 나는 죄가 없는데 하여튼 나를 구속해달라는 얘기 그리고 협조하겠다 뭐 하는 얘기인데 그거 다 정치적 메시지죠. 정치적 메시지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오전에 그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말 했어요. 자신이 처음에 정치 입문했을 때는 기존 보수 정당보다 훨씬 더 지금의 정당이 더 민주적이었고 도덕적이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과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 상대적으로 더 젊지도 않고 그리고 또 도덕적이도 않다 이런 말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하여간 이번 의혹의 본질은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면에 그 지적을 한 거예요. 특히 안민석 의원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찐명 의원인데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뭐 의미가 있죠. 그런데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내 민주화의 문제 특히 법 절차를 지키는 민주화를 앞세우는 정당으로서 사실 기본을 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표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럼 대표 독재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대표는 특정 계파나 이 세력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대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표 플러스 알파의 독재 정당으로 돼버려 가지고 민주화 내지는 법 절차 내지는 뭐 특히 공천 과정 이런 거 보면 민주당이 과연 이래도 되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원칙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사회 또 세계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도덕성도 중요하고 뭐 정의감도 중요한데 도덕성 정의감을 갖춘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민주당의 뿌리를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중시하는 정당. 이거 그래서 전문성이 없다면 전문성을 양성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대한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기본적인 장치가 전혀 없는 정당이 돼버렸는데 거기다까지
거기에 이제 도덕적 해이까지 돼버렸다 그러면 민주당의 이 위상을 재정립해야 되고 이것은 개선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그런데 그 당이 어렵거나 이런 상황이면은 뭐 인재를 영입하지 않습니까? 보통 네. 인재를 영입하는 방법 특히 젊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 중에서 이런 인재를 영입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간 건가요? 그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정당이라는 것 때문에 전문가들이 잘 오려고 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예. 어쩌다가 오는 전문가들도 결국은 근착을 하지 못하고 이 부유하다가 그냥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예.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한국 사회,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야 하는 데 대해서는 심각한 지금 방향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이시라면 지금 지도부 말씀하셨는데 지도부가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몰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러면 뭐 개파 정치는 지금 상황이라면 영원히 가야 되겠네요. 개파가 개파가 정당에 없는 건 없죠. 그 모든 정당에 있는데 그 개파가 좀 건설적 개파로 가야 되는데요. 이게 특정 내지는 특정 세력들이 독점적으로 개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당내 이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리고 또 박광원 그 원내대표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분은 비명계라고 하는데 비명계가 맞으신 분이에요. 이분 어떠신 분이에요? 뭐 저랑은 공사 간에 뭐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온 분이죠. 그런데 이번에 아마 본인도 1차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되리라는 것을 짐작을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박광원 의원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죠. 박광원 의원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요. 선천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는 성격이고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라고 주문을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광원 의원이 된 것은 또 압도적으로 되고 1차 투표에서 된 것은 지금 당이 더블 리스크 전현 대표의 리스크에 매우 어렵지 않아요. 이 리스크를 극복하고 끌고 나갈 수 있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대표는 박광원 의원밖에 없다라는 의원들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대표는 그렇고요. 그렇다면 박광원 원내대표가 꾸린 원내 지도부 구성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안정적인 분들을 했더라고요. 좀 검증이 된 분들.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조금 이상한데 하는 사람들은 끼어있지 않더라고요. 특히 지금 원내 부대표, 수석 부대표는 박 의원하고 법사위에서 올해 법사위 위원장을 할 때 간사로서 손발을 맞춰온 사람이고 아마 굉장히 그 호흡이 잘 맞는다고 해서 선택을 한 걸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지금 법조인들이 좀 많은 건데요. 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건데 저는 뭐 이 법조인 문제는 합리성으로 그리고 리더십으로 풀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무형 그 원내 지도부가 꾸려졌다. 뭐 합리적인 사람들이죠.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분들로 꾸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 청원 게시판인가요? 거기에는 지금 뭐 탄핵해라 뭐 이런 말까지도 올라온다면서요? 원내대표에 대해서. 광팬들인데 광팬들은 그 말하자면 헤드가 수뇌부가 컨트롤해도 안 되는 때가 있는데요. 이제 박광원 의원이 찐명이 아니다라는 거에 이제 불만을 갖는 건데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얘기고요. 이걸 지도부들이 그래라고 그러면서 귀를 기울일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고요. 이런 말씀드린 더블 리스크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전에도 없었지만 이 뒤에도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교과서도 없고 무슨 매뉴얼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칙대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에 뭐 박 원내대표 선출돼 처음으로 뭐 의원총회를 한다라고 해요. 유권자들이 딱 무릎을 칠 만한 그런 얘기들이 건설적인 얘기들이 의원총회에서 나올까요?
얘기들은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친명 원내대표는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박 원내대표의 성품상으로 봐서 예. 말씀들을 좀 해 주시라고 이렇게 아마 고무 격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올 텐데요. 결국 결정은 오늘 당장 뭐가 나올 건 아닌데요. 예. 일단 입은 풀어놨다 하는 풀어졌다. 예. 그러니까 언로를 뚫어놨다라는 그 분위기 전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원총회가 될 걸로 기대합니다. 분위기 전환이 지금 현재로서 네. 그 민주당에게 많이 중요한 겁니까? 일단 분위기 전환부터 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할 말은 좀 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지 서로 눈치 보면서 예. 친명이 이게 좀 불편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이 위기는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의원님 말씀이라면 그전도 없었고 이제 앞으로도 없을 굉장히 큰 위기다 이런 말씀인 거죠. 초유의 위기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위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의원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앤 피플 1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